외로움이 폭력으로 변했고 한 공간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외면당한 고립이 만들어낸 인간의 본성, 그 끝에 잔혹함이에요. 숨소리와 피냄새, 그리고 죄의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의정부 재개발지의 밤은 숨이 막힐 만큼 정적이었어요. 허물어진 벽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며 누군가의 마지막 호흡을 흉내내는 듯했죠. 좁은 골목마다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낡은 문 앞에 선 요양보호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노크를 3번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밀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미약한 피비린내가 섞여 나왔어요. 전등이 꺼진 방 안, 구부러진 의자와 흩어진 약봉지가 보였죠. 그리고 그 사이 반쯤 젖은 담요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발끝. 그건 살아있는 온기가 아니라 식어버린 흔적이었어요. 형사들이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죽음의 냉기로 잠겨 있었어요. 김장미라 불리던 노인은 이불 위로 절반쯤 걸친 채 굳어 있었죠. 어깨는 천장을 향했고 하체는 벌거벗은 채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장식장의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엔 현금 34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강도의 흔적은 없었죠. 형사는 바닥에 피 얼룩에 무릎을 꿇었어요. 피의 가장자리엔 먼지가 이미 쌓이기 시작했죠. 그건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였어요. 아범이 말했죠. 살인은 흔적을 지워도 공기의 냄새까진 못 숨겨요. 이 방엔 여전히 누군가의 분노가 떠돌고 있었어요. 검한대 위에 눕혀진 할머니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마엔 살이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입안의 이빨은 부러져 있었어요. 잇몸 안쪽은 움푹 파여 있었죠. 얼마나 맞았으면 살이 안쪽으로 터져 있었을까요? 가슴 쪽에서는 갈비뼈 3개가 골절된 채 밀려 있었어요. 형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조용히 메모지에 썼어요. 의도적 가격, 반복 폭행, 살인. 손끝에 남은 피를 닦으며 그는 느꼈어요. 이건 우발이 아니라고요. 계획은 없었지만 분노는 준비돼 있었어요. 그건 고독과 증오가 만들어낸 인간의 또 다른 형태였어요. 그날 밤, 형사들은 방 안의 온도를 느꼈어요. 전기 히터는 켜져 있었지만 공기엔 냉기가 흩어져 있었죠. 피가 스며든 바닥은 이미 마르고 굳어 있었어요. 장식장의 유리 파편 위로 희미한 핏방울이 찍혀 있었죠. 그것은 싸움의 순서를 말해줬어요. 깨진 유리 위로 흩어진 혈흔은 폭행이 먼저였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분노를 참지 못해 주먹을 날리고 그 뒤에 유리가 산산조각 난 거죠. 형사는 한참을 말없이 그 위를 바라봤어요. 방의 모든 공기가 그 한순간의 광기를 기억하는 듯 했어요. 살인은 말보다 공간이 먼저 증언하죠. 그날의 공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옷더미 한켠 빨간 니트와 바지가 뒤엉켜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는 말했다 했죠. 그날 분명 그 옷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복 차림이었어요. 내복은 뒤집힌 채 벗겨져 있었죠. 손으로 잡아당긴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낯선 남자 팬티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형사들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범행이 단순한 폭행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질 입구에 남은 상처, 입안에 남은 타액 반응, 그리고 방 안 커튼 아래 남은 침 자국.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 이름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요. 감식팀은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할머니의 몸에 남은 미세한 긁힘, 그리고 오른쪽 귓볼 안쪽의 타액 반응까지. DNA를 채취해 분석실로 넘겼어요.
결과는 하나의 유전자 패턴을 가리켰죠. 한 남자. 그건 범인이 단 한 명이라는 뜻이었어요. 형사는 머리를 싸맸어요. 문에는 손자국이 없었고 잠금 장치엔 손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문을 열어준 건 믿을 수 있는 사람뿐이었죠. 하지만 김장미라는 이름의 노인은 외로웠어요. 친구도, 자식도, 가족도 없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진짜 고독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는 절망이에요. 그 말이 공기를 찔렀죠. 집주인은 말했어요. 그날 문은 잠그지 말라고 부탁받았다고요. 쌀 배달이 온다며. 그건 치명적인 단서였어요. 잠긴 문이라면 면식범, 열린 문이라면 우발. 수사는 갈래가 갈렸어요. CCTV 속엔 8시 44분 배달 차량 한 대가 스쳐 지나갔어요. 택배 기사는 말했다죠. 문을 열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마디로 형사들은 몸을 일으켰어요. 김장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윤곽을 드러냈어요. 살인은 늘 사소한 틈에서 걸려 나오죠. 그 틈이 이번엔 쌀 배달이었어요. 그 시간 이후 CCTV 속 거리는 완벽히 비어 있었어요. 새벽까지 지나간 사람은 없었어요. 형사들은 방향을 바꿨어요. 주변 여관, 원룸, 공터, 그리고 근처 약국까지. 손등에 상처가 있거나 배인 자국을 치료한 사람을 찾았죠. 수백 명의 얼굴을 스쳐보고도 단서는 없었어요. 그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울렸어요. 택시 기사였어요. 그날 밤 이상한 손님을 태웠어요. 이마에 피딱지가 있었죠. 옷에도 묻었고요. 형사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불안한 시선, 흔들리는 손, 그리고 범인은 이미 어둠 속에서 택시를 탔던 거였어요. 택시 기사는 말했다죠. 그가 도착하자마자 도망쳤어요. 편의점 간다더니 갑자기 뛰었어요. 형사들은 그의 말에서 단서를 집어냈어요. 뿔테 안경, 짧은 머리, 170쯤 되는 키, 탐문은 원룸가로 번졌어요. 수십 채의 문이 두드려졌죠. 인상착의와 맞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는 무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죠. 구강 채취 좀 하겠습니다. 남자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싸늘한 공기가 그의 입가로 흘렀어요. 진실은 말이 아니라 침에서 흘러나왔어요. DNA는 거짓을 모르는 언어였어요. 결과는 일치했어요. 그의 침, 커튼의 흔적,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에서 나온 유전자는 모두 같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죠. 그 남자는 말했다죠. 기억이 안 나요. 술 먹고 필름이 끊겼어요. 그건 변명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40대 여자를 때렸다고 착각했대요. 하지만 그가 죽인 건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분노의 방향이 잘못된 거였죠. 그는 외로움과 술에 취해 인간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아범이 말했죠. 악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비틀린 감정의 순간에서 태어나요. 다크아님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도 짧았죠. 포천 외곽, 제철소 근처 허름한 숙소. 형사들이 도착했을 땐 그 남자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엔 흙이 묻고 눈은 텅 비어 있었죠. 형사가 신분을 밝히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첫 마디였어요. 싸움도 변명도 없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피가 말라붙은 손톱 밑엔 작은 섬유 조각이 있었어요. 김장미의 담요와 일치했죠.
형사는 증거 봉투를 닫으며 느꼈어요. 인간의 죄는 늘 손끝에서 시작해요.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방어하다가 결국 아무도 남지 않죠. 그날 밤의 냄새가 다시 형사의 목을 조였어요. 조사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 형광등이 낮게 흔들렸고 그 아래서 남자의 눈동자가 피로 물들었어요. 술을 마셨어요. 기억이 끊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파편처럼 갈라졌어요. 형사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럼 그 피는 뭐죠?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가 흔들렸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분명 후회와 공포가 동시에 스며 있었죠. 그러나 용서는 없었어요. 살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현실이에요. 아범이 말했죠. 술은 죄를 희미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인간을 드러내죠. 그 말이 조사실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범행의 전말은 그가 스스로 풀었어요. 길을 걷다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그는 말했다죠. 안에는 늙은 여자가 있었대요. 화를 냈고 자신은 이유 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피가 튀었고 그때부터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낯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옷은 피해자의 옷이었죠. 그는 필름이 끊겼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취한 게 아니라 억눌린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고독과 방치, 술과 분노가 뒤엉켜 만든 괴물. 인간이 아닌 채로 그는 노인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밤은 끝나지 않았죠. 그의 어린 시절엔 온기가 없었어요. 부모는 싸웠고 결국 각자의 재혼으로 흩어졌어요. 제대한 후 그는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공장 기숙사에서 자고 주말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마셨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고독이 쌓여 몸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는 그의 진술서를 넘기며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는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로움이 오랜 시간 칼날을 만들었죠. 아범이 말했죠. 고독은 천천히 썩어가는 독이에요. 아무 냄새도 없이 인간을 녹여요. 형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살인이자 부패였어요. 재판정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방청석엔 아무도 없었어요. 기자도 가족도 없었죠. 판사는 묻지 않았어요. 피고는 고개를 숙였고 손목의 수갑이 반짝였어요. 징역 9년 단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 순간 법정의 벽식의 초침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에게 9년은 속죄가 아니라 유배였어요. 사람의 얼굴을 잃은 채 시간 속으로 버려진 형벌이었죠. 다크한님이 말했죠. 죄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냄새는 남조의 그 말처럼 의정부의 그 골목엔 아직도 그날 밤의 냉기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직 거기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도 방은 그대로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다시 퍼졌어요. 벽에는 형사들이 남긴 표시가 희미하게 보였죠. 빨간 실선, 날짜, 사건 번호. 그 위로 거미줄이 얇게 걸려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은 다시 어둠의 소굴이 됐어요. 유리 파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닥엔 피의 얼룩이 색을 잃은 채 남아 있었어요. 햇빛은 그 흔적을 비추지 않았어요. 아범이 속삭였죠. 모든 공간엔 기억이 남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냄새는 죄를 기억하죠. 그 말처럼 방 안엔 아직도 숨이 남아 있었어요. 형사는 마지막 보고서를
사건 종결 단 3글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종결이 아니었어요. 피해자의 사진이 앞에 있었죠. 생전의 웃음, 낡은 벽지, 작은 화분. 그 모든 게 인간의 흔적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갔죠. 마치 누군가의 넋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들렸죠. 모든 범죄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늘 피해자의 침묵이죠. 형사는 그 연기를 바라봤어요. 죄의 무게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의정부의 겨울은 또다시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사건을 잊었고 새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골목 끝 작은 집만은 철거가 지연됐어요. 그 안에 아직 남은 무언가 때문이었죠. 철거인부는 말했다죠. 벽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형사 출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냄새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죄의 잔향. 인간이 저지른 죄는 흙 아래서도 숨쉬죠. 다크아님이 낮게 속삭였어요. 잊히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골목 끝을 스쳤어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그날의 밤을 다시 불러왔어요. 사건 기록은 봉인됐어요. 서류는 먼지 속에 묻혔지만 형사의 기억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는 꿈에서 그 방을 다시 봤어요. 부서진 장식장, 피가 고인 바닥, 그리고 담요 아래 숨죽인 그림자. 꿈에서조차 냄새가 났어요. 쇠와 피, 그리고 시간의 썩은 냄새. 아범이 말했죠. 죄는 망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억 속에서 자라죠. 형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에 젖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간의 악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그건 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 사건 이후 아무도 그 골목을 쉽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밤마다 지나면 텔레비전 불빛 같은 잔광이 보였죠. 누군가 아직 그 방에 있는 듯 했어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찾아갔어요. 문은 다시 잠겨 있었고 안쪽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는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범이 속삭였죠. 모든 사건은 끝나도 죄의 그림자는 남아요. 그리고 어둠이 골목을 삼켰어요. 그날의 냄새는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시작된 죄는 결국 인간의 기억 속에서만 사라지죠. 밤이 다시 내렸어요. 의정부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어요. 형사는 그날의 골목을 다시 걸었죠. 새로 지어진 건물 사이로 낡은 담벼락 한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손끝이 그 거칠음을 느꼈죠. 마치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언어 같았어요. 벽 틈엔 여전히 피가 스며 있었어요. 색이 바래도 냄새는 남았죠. 형사는 담배를 피워 들었어요. 불빛이 깜빡였고 그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순간 들려온 바람 소리,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어요. 죄는 끝나지 않았어요. 잊혀진 공간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죠. 도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새벽까지 철거를 했어요. 벽돌이 부서질 때마다 희미한 먼지가 일었죠. 철거 반장은 말했다죠. 이상하게 이 집만 오면 기계가 멈춰요. 기름 냄새와 쇠먼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어요. 공사장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이유 없이 소름이 돋았죠. 낮에도 빛이 닿지 않는 집,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금소금. 그건 기억의 파편이었어요. 아범이 속삭였죠. 인간이 만든 집은 사라져도 죄가 남긴 냄새는 공기 속에 섞여요.
그 말처럼 골목의 공기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어요. 형사는 사건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종이 끝이 노랗게 변색돼 있었죠. 사건 번호 041이 의정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희미한 방 안, 누워있는 몸,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커튼. 그는 손끝으로 그 커튼을 쓸었어요. 마치 그날로 돌아간 듯 했죠. 피의 얼룩, 금이 간 벽, 찢어진 약봉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말했죠. 기억은 썩지 않아요. 다만 사람만 늙을 뿐이죠. 형사는 창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흩날렸고 그 속에서 냄새가 되살아났어요. 공기의 무게는 여전히 그날과 같았죠. 사건 현장을 덮던 어둠은 시간이 흘러도 빛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철거된 건물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덮였지만 그 아래엔 여전히 혈흔이 남아 있었죠. 형사는 지하층 설계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였군요. 발끝에 느껴진 차가운 감촉. 그건 돌이 아니라 죄의 잔열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귀 안으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죠. 아범이 말했죠. 죄의 그림자는 땅속에서도 썩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벽은 무너져도 죄의 기억은 자랍니다. 그 말에 형사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법무부의 문건엔 사회복구 불가, 심리적 불안 지속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복역 중에도 반복적으로 악몽을 꿨죠.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피가 손끝에 묻어 있었대요. 수감동의 벽을 긁으며 매일 밤 울부짖었어요. 간수는 말했다죠. 가끔 자고 있다가 냄새나라고 중얼거려요. 죄의 냄새는 그의 폐 속에 남은 듯 했어요. 다크아님이 말했죠. 인간은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썩어요. 그리고 그 냄새를 자신만 맡죠. 그 남자는 어느 날 세면대 위에 머리를 박은 채 숨이 멎었어요. 고독한 자멸이었죠. 출소 후의 세상은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름이 바뀌었고 주소도 사라졌죠. 그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눈을 피했어요. 누군가 그를 알아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꿨어요. 문이 열리고 피비린내가 퍼지고 노인의 손이 다가왔죠. 그때마다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죄는 벌보다 오래 가요. 그리고 벌은 결국 자신이 만든 감옥이에요. 그 말처럼 그는 살아있으면서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어요. 하수구 옆에서 발견된 그의 시체는 차가운 시멘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 있었죠.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냄새가 아직 나요. 형사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죽음조차 죄의 냄새를 덮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죠. 끝이 아니에요. 이건 순환이에요. 다크아님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순환은 언제나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되죠. 공기 속엔 또 한 번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형사는 그날의 꿈을 꿨어요. 어둠 속 방, 꺼진 전등, 벽에 비친 그림자 하나, 문이 천천히 열리고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총을 꺼내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놓인 담요가 움직였죠. 그 안에서 피가 번졌어요. 그리고 냄새. 그는 눈을 떴어요. 방은 조용했지만 손끝은 차가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죠. 아범이 말했죠. 형사도 죄의 냄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들이마신 순간 이미 묻은 거죠.
형사는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의 공기가 냉기처럼 스며들었어요. 그 후 형사는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냄새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었죠. 그는 경찰서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불빛이 없는 오두막, 낡은 책상, 라디오 한 대만 남았죠. 밤이면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그날 내가 조금만 빨랐다면,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죄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다크아님이 속삭였죠. 우린 증인일 뿐이에요. 신이 아니죠. 그의 눈엔 피곤한 빛이 번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춰 있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의정부의 밤, 그 골목, 그리고 한 인간의 분노가 남긴 냄새.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담배불이 흔들렸고 그 불빛이 천천히 꺼졌어요. 모든 건 끝났지만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죠. 죄는 공기처럼 퍼져 또 다른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어둠이 깨어나겠죠. 형사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밤이 다시 골목을 삼켰어요. 끝없는 다크 속에서 한 줄기 목소리만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냄새는 죄의 흔적이에요. 형사는 산속 오두막에서 여전히 라디오를 켜놓았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잡음 사이로 자신이 남겼던 사건 파일의 일부가 반복돼 흘러나왔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그 속의 소리는 피의 기록이었어요. 그는 이불 속에서도 귀를 막지 못했어요. 잠을 자도 꿈속에선 여전히 방의 냄새가 따라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죄의 기록은 인간의 기억보다 길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기억을 지우려는 자는 결국 그 기억 속에 갇히죠.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렸어요. 오두막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오두막의 벽은 더 차가워졌어요. 창문을 닫아도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죠.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렀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형사는 담배를 입에 물었죠. 연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졌어요. 다시 반복되는 뉴스, 반복되는 죄의 그는 눈을 감았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말했죠. 죄는 인간의 습관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다시 하죠. 그 말이 공기를 베었어요. 형사는 라디오를 껐어요. 그러나 정적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봄이 왔지만 오두막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형사는 매일 새벽산 아래로 내려가 냇물에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끝을 얼렸죠. 그는 손등의 주름을 바라봤어요. 아직 피 냄새가 배어있는 듯했어요. 냄새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어요. 산의 고요가 깨졌죠. 그는 라디오를 다시 켰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용서받지 못한 자도 결국 시간 속에서 흐르죠. 하지만 그 냄새만큼은 흘러가지 않아요.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울음이 바람 속에 묻혔어요. 시간은 다시 여름으로 흘렀어요. 비가 내리던 날, 형사는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사건 사진, 범인의 얼굴, 노인의 방, 깨진 유리. 그 모든 것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죠. 그는 불을 붙였어요. 불길이 사진을 삼키며 타들어갔어요. 그러나 냄새는 더 짙어졌어요. 연기 속에서 피의 냄새가 다시 퍼졌죠. 형사는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크아님이 말했다죠.
불로는 죄를 지울 수 없어요. 불은 기억을 태우지만 냄새를 퍼뜨리죠. 그 말이 연기 속에서 울렸어요. 형사의 눈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죄의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그날 밤 형사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글씨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지붕을 때리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 같았죠.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껐어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범이 속삭였죠. 인간이 만든 어둠은 인간이 끝낼 수 없어요. 형사는 그 말을 따라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끝은 없죠. 그리고 어둠이 그를 삼켰어요. 세상은 또 다른 냄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에서 연기를 봤어요. 불이 아니라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였죠. 문을 열자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책상 위엔 라디오와 담배 한 갑,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단 한 문장이 남아 있었죠. 냄새는 여전히 있다. 형사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공기엔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다크아님이 말했죠. 인간은 흔적을 지우려 하지만 공기는 기억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마저 사건의 잔향 같았어요. 의정부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냄새는 남았어요. 몇 달 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왔어요. 깔끔한 카페, 유리창에 반사된 하늘. 사람들은 웃고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피가 있었단 걸 몰랐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카페 주인은 종종 불빛이 깜빡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커튼이 스스로 흔들렸다고요. 손님이 없는 새벽, 커피 향 사이로 스치는 다른 냄새. 오래된 피, 오래된 숨, 아범이 말했죠. 세상은 기억을 지운다고 믿지만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카페 주인은 그 말을 몰랐죠.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 라디오의 잡음이 들렸어요. 그 잡음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의정부. 냄새가 아직 남았어요. 카페 주인은 놀라 라디오를 껐죠. 하지만 잡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스피커가 진동했고 잔이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먼지가 공중에서 빛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공기 속에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피와 금속, 그리고 기억. 주인은 문을 잠그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다음 날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죠. 커피 향이 이상해요. 뭔가 썩은 냄새가 섞였어요. 아범이 속삭였죠. 죄는 결국 냄새로 돌아와요. 아무리 숨겨도 인간은 그걸 맡아요. 도시는 발전했어요. 그러나 사건의 흔적은 여전히 건물 밑에 잠들어 있었어요. 새 도로, 새 신호등,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땅은 기억을 버리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아래 묻힌 피와 살의 냄새는 흙 속에서 미세하게 숨쉬고 있었죠. 공기가 따뜻해질수록 냄새는 조금씩 피어올랐어요. 아범이 말했죠. 인간의 죄는 도시의 흙이 알고 있어요. 그건 기록이 아니라 냄새의 형태로 남아요. 형사가 사라진 자리엔 새 생명이 자랐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피의 냄새를 맡고 있었죠. 세상은 그렇게 순환했어요. 수년 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그 사건을 추적했어요. 인터뷰 중 한 노파가 말했어요. 그 골목을 지나면 꼭 피 냄새가 나요. 제작팀은 웃었지만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 중 한 명이 토했어요. 카메라 렌즈에 서리가 끼었고 마이크는 이상한 잡음을 냈어요. 편집자는 그 부분을 잘라냈어요.
하지만 녹음본에는 남아 있었어요. 냄새가 아직 남았어요. 다크아님이 속삭였죠. 기억은 영상보다 오래가요. 그리고 냄새는 기억의 가장 밑바닥에 남아요. 그 다큐는 방송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냄새를 설명할 수 없었죠. 세월이 흘러 사건은 잊혔지만 누군가 그 방의 꿈을 꾸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장소, 그러나 익숙한 냄새. 꿈속의 방엔 전등이 꺼져 있었고 담요 아래엔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는 꿈에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피와 곰팡이, 그리고 죄의 잔향. 깨어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죠. 아범이 속삭였죠. 인간은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냄새를 기억해요. 그 말처럼 그날의 공기는 세대를 넘어 퍼져 있었어요. 죄는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냄새로 세상에 남았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흔적이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성이 남긴 잔향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라디오의 잡음이 줄어들고 공기가 잠겼어요. 우린 냄새로 죄를 인식하죠. 보이지 않아도 숨 쉴 때마다 맡게 돼요. 다크아님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게 인간의 기억이에요. 피의 기억, 정적 속에서 그 말들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른 얼굴로 울었죠. 누군가는 피해자를, 누군가는 자신을 떠올렸어요. 냄새는 그렇게 죄를 이어주는 언어였어요. 아범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인간의 마음속에서 죄의 냄새는 다시 피어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라디오에서 잡음이 사라졌어요. 대신 바람 소리가 흘렀어요. 의정부의 골목, 재개발된 거리, 카페의 불빛, 그 모든 곳에 여전히 남은 냄새. 인간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다크아님이 낮게 덧붙였죠. 기억하세요. 냄새는 죄의 언어예요.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건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든 한 줄의 말이었어요. 끝은 기억이 멈출 때 오는 게 아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